아프리카의 대지를 울리며 포유하는 사자, 그리고 아시아의 밀림과 설원에서 은밀히 사냥을 이어온 호랑이. 이 두 맹수는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왕과 제왕의 상징으로 불려왔지만 사실 자연 속에서 둘이 만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자는 사바나의 무리 생활에 익숙하고 호랑이는 단독으로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습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호기심과 욕망을 앞세워 서로 다른 세계의 두 존재를 억지로 철창 속에서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이 허락하지 않은 만남 끝에 탄생한 동물이 바로 라이거와 타이온입니다. 먼저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가 교배하여 태어난 존재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고양잇과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헤르큘레스라는 개체는 몸길이 약 3.3m, 체중은 418kg에 달했는데 그 덩치는 인간이 상상해온 괴수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사자의 황금빛 갈색 털 위에 희미하게 호랑이의 줄무늬가 겹쳐져 있고 얼굴은 사자의 각진 골격을 지녔으나 눈 주변과 뺨에는 호랑이 특유의 선이 남아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사자의 유전자가 반영되어 갈기가 자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자처럼 풍성하게 퍼지지 않고 짧거나 드문드문 납니다. 그 결과 라이거는 멀리서 보면 사자도 호랑이도 아닌 어딘가 낯설고도 장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러나 이 웅장한 체구는 동시에 큰 짐이기도 했습니다. 체중이 지나치게 무겁다 보니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관절에 무리가 쌓이며 종종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크기와 장엄함 뒤에 숨어있는 건강상의 한계, 이것이 라이거의 숙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라이거는 그렇게 크고 타이온은 오히려 작을까? 이 차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의 힘겨루기, 곧 게놈 각인 즉 부계목의 신호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사자 수컷의 유전자는 새끼의 성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 호랑이 암컷의 자궁은 그 성장을 억제하는 장치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라이거는 기대 이상으로 과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호랑이 수컷은 성장 촉진 신호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사자 암컷의 자궁은 강력한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온은 평균보다 더 작거나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태어납니다. 즉 라이거는 가속 페달은 강하지만 브레이크가 약한 차, 타이온은 가속은 약하지만 브레이크가 강한 차와 같은 셈입니다. 부모 개체의 조합에 따라 새끼의 체구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앞선 라이거와 반대로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가 교배에 태어난 타이온은 정반대의 특성을 보입니다. 타이온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타이언, 타이곤, 타이글런 등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호칭이 붙었습니다. 겉모습은 대체로 호랑이를 닮았지만 줄무늬가 옅거나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털빛은 사자 쪽 유전자의 영향으로 한층 옅은 황금빛을 띱니다. 얼굴형은 호랑이 쪽에 더 가까우나 귀와 코 주변의 사자의 특징이 살짝 드러나 독특한 인상을 주죠. 그러나 체구는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호랑이나 사자와 비슷하거나 더 작은 편이고 수컷이라 해도 갈기가 거의 자라지 않아 외형적으로는 평범한 호랑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타이온은 라이거처럼 세계 최대의 고양이라는 주목을 받지 못했고 동물원과 서커스에서의 흥행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타이온은 화려함 대신 오히려 인간 욕망의 적나라한 흔적을 더 잘 보여주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이거와 타이온은 태생부터 불안정한 교배종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린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생명이라면 누구나 지닌 종족 보존의 본능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모두 같은 속에 속하지만 염색체 배열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번식 능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컷은 거의 불임으로 태어나고 암컷의 경우에도 극히 드물게만 번식 능력을 보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라이거나 타이온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 얼룩말과 당나귀의 교배종인 조니, 얼룩말과 말 사이의 졸스 역시 대부분 불임입니다. 하이브리드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운명, 그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 정해놓은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존재합니다. 1940년대 인도에서는 암컷 라이거가 수컷 사자와 교배해
릴리곤이라는 후손을 낳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암컷 라이거가 수컷 호랑이와 교배해 티티곤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후손은 더 작고 더 약하며 생리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계보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자연이 허락하지 않은 족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라이거와 타이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등장은 단순히 과학적 실험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유럽, 영국과 프랑스의 동물원에서는 식민지에서 가져온 이국적 동물들을 전시하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같은 우리에 두고 교배를 시도한 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보다는 희귀한 볼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상업적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언론은 앞다투어 기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짧고 불안정한 생명을 안고 태어난 개체들의 고통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사파리 파크와 동물원에서는 라이거나 타이온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거대한 체구와 특이한 외모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복지단체와 학자들의 시선은 점점 더 비판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교배는 동물의 건강을 해치고 고통을 연장시키며 본래 자연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개체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인위적 교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동물학의 영역을 넘어 윤리와 법, 그리고 인간 욕망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라이거와 타이온은 단순히 희귀한 동물이 아닙니다. 두 동물 외형은 장엄하지만 자연이 허락하지 않은 경계 위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만들어야 했던 걸까? 드물게 번식을 이어간 사례조차 결국 불안정성과 약함 때문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자연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려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과거 동물원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유전자 조작, 인공수정, 심지어 디자이너 애완동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생명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이거와 타이온의 존재는 단순히 기묘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인류가 생명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욕망을 위해 생명을 어디까지 조작할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라이거와 타이온은 영원히 철창 너머에서 우리 욕망이 만든 그림자로 남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